안녕하십니까. 삼성서울병원 산부인과 오수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말판 증후군과 임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판 증후군 산모에게서 제가 가장 흔하게 받는 질문은 말판 증후군인데 임신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말판 증후군 산모의 임신 전 고려 사항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임신 중 대동맥 박리 위험성, 두 번째는 이제 유전 가능성, 세 번째는 임신 중 항응고제 사용에 따른 산모와 태아에 미치는 영향, 이 세 가지가 고려해야 될 사항입니다. 먼저 대동맥 파열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판 증후군 산모의 대동맥 파열의 위험성은 과거에는 꽤 높은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의료의 발전으로 인해서 많이 호전된 상태입니다. 또한 이러한 대동맥 파열의 위험성은 대동맥의 직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동맥궁 사이즈가 4cm 미만인 경우에는 임신이 가능하고 5cm 이상인 경우에는 임신 전에 수술적인 치료를 받고 임신을 할 것을 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에서 5cm 사이에서는 임신 중에 위험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두 번째, 말판 증후군의 유전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남편 또는 산모가 말판 증후군인데 아기가 말판 증후군이 될 확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라는 질문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말판 증후군은 상염색체 우성 질환으로서 아기가 말판 증후군에 이완될 확률은 50%로 알려져 있습니다. 말판 증후군의 산전 유전 진단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정은 이 말판 증후군과 관련된 유전자 돌연 변이가 있느냐 없느냐를 밝히는 일입니다. 지금은 90% 정도에서 돌연 변이가 발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유전자 검사를 해서 돌연 변이가 있는 것으로 나오면 아기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말판 증후군인데 말판 증후군 관련 유전자 검사를 시행하였는데도 관련 유전자의 돌연 변이가 발견되지 않는 10%의 경우에는 태아에 대해서 산전 유전 검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그러면 부모한테서 관련 유전자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 산전 유전 검사를 하는 과정은 첫 번째 과정이 과연 부모가 산전 유전 검사를 원하느냐에 따라를 평가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산전 유전 검사를 원하지 않는 상태라면 굳이 아기에 대해서 양수 검사 등의 침습적인 검사를 통해서 아기 유전자 검사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출생 후에 재대혈을 통해서 아기한테 돌연 변이가 동일한 돌연 변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면 충분하겠습니다. 부모가 산전 유전 검사를 원하는 경우에는 임신 중에 양수 검사를 통해서 태아에게 관련 유전자 돌연 변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해서 돌연 변이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안심할 수 있고, 돌연 변이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아기는 말판 증후군에 일단 이완된 것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부모의 임신 유지 여부 등을 결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말판 증후군의 착상 전 유전 진단의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은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수정란을 만드는 시험관 임신의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관 임신을 통하여 말판 증후군과 관련된 유전자 돌연 변이가 없는 배아를 선택적으로 골라서 다시 산모의 자궁 안에 넣어주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말판 증후군의 착상 전 유전 진단은 1996년도 미국에서 제일 처음 시도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착상 전 유전 진단의 과정은 시험관 임신의 과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험관 임신을 한 번 해가지고 임신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몇 번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판 증후군 산모의 임신 전 고려사항 중에서 항응고제 사용으로 인한 산모와 태아의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판 증후군 산모가 임신 전 대동맥 또는 승모판 수술을 시행해서 항응고제제를 복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쿠마딘 또는 헤파린이라는 주사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산모에게 미치는 항응고 효과의 측면에 있어서는 헤파린 주사제보다는 와파린이라는 쿠마딘 약이 효과가 약간 더 우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쿠마딘은 임신 초기에 사용하는 경우에 태아 기형의 유발의 가능성이 있고 드물게 태아에 두개강 내 출혈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임신 중에는 헤파린을 사용하는 경우가 더 흔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 후에는 헤파린 주사제뿐만 아니라 쿠마딘 경구용제도 모유수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출산 후에는 두 가지 약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판증후군 산모가 임신했을 때 특별한 산정 관리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신 중 관리는 산모의 심장에 대해서 주기적인 심장 초음파 검사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경우에 베타 차단제의 사용이 필요하고 또한 임신 중에 고혈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임신 전 대동맥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항응고제를 잘 사용하면서 임신을 유지해가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말판증후군 산모에게 진통 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통 중 관리는 크게 4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첫째, 무통분만을 잘 시행해서 진통 중에 힘을 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심혈관계 스트레스를 감소시켜주는 것이 말판증후군 산모가 진통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말판증후군 산모가 가끔 척추 측만증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마취과랑 잘 협진을 해서 그 척추 측만증을 고려하여 무통분만을 시행해야겠습니다. 세 번째, 말판증후군 산모의 진통 중 관리에서 중요한 점은 자궁문이 다 개대되고 나서 태아의 만출까지 걸리는 시간을 가능한 짧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분만 시간 단축을 위해서 흡입분만을 고려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판증후군 산모는 분만 관련하여 예방적 항생제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말판증후군 산모가 분만 방식에 대해서 상담을 할 때 많이 하는 질문이 자연분만을 해야 되는 것인지 제왕절개를 해야 되는 것인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떠한 방법이 더 안전할 것인지. 이는 대동맥 확장의 정도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대동맥 확장이 경한 경우에는 자연분만이 선호되고 대동맥 확장이 심한 경우에는 예정된 제왕절개 수술을 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말판증후군 산모는 필요한 경우에 임신 전 대동맥에 대한 수술을 시행하고 임신 후에는 심장내과와 산부인과의 적절한 진료를 받으면서 건강한 아기를 출산할 수 있습니다. 이상 말판증후군과 임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